지금 핸드폰에 깔린 내비게이션 앱이 뭔가요? 티맵? 카카오 내비? 네이버 지도?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김기사 기억하세요? 아이콘이 벌집 모양이었던 그 앱. 차 탈 때마다 켜던 그 앱. 맞아요. 그게 지금의 카카오 내비입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꾸기 전, 그리고 바꾼 후, 살아남은 것과 사라진 것, 그리고 626억짜리 스타트업 신화의 진짜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 내비게이션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피처폰 시절엔 GPS API를 통신사가 독점했어요. 내비 앱을 만들려면 반드시 SKT나 KT 같은 대형 통신사와 계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통신사 허락 없이는 내비게이션 앱 자체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내비 시장은 크게 두 축이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나비, 매피, 아틀란 같은 전용 단말기 내비 회사들. 차에 거치하거나 매립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기본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SKT가 2002년 선보인 네이트 드라이브, 즉 티맵의 전신. 세계 최초 휴대폰 기반 내비게이션이었지만 SKT 요금제 가입자만 쓸 수 있었고 피처폰 화면이 너무 작아 대중화되지 못했습니다. 이 판에서 일반 스타트업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한국에 아이폰이 들어왔습니다. 피처폰 시절엔 GPS API를 통신사가 독점했어요. 내비 앱을 만들려면 반드시 SKT나 KT와 계약해야 했죠. 작은 스타트업이 독자적으로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달랐어요. GPS 기능이 공개돼 있었거든요. 이 변화를 재빨리 감지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종환, 김원태, 신명진. 셋은 부산 지역 동기 후배 사이로 위치 기반 서비스 업계에서 함께 근무하며 내비게이션 한 길만 15년을 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2010년 5월 2일 이들은 로게노를 창업합니다. 사명은 위치가 우리의 모든 것이자 로켓롤처럼 신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의지였어요. 주변에서 모두가 말렸습니다. 당시 시장엔 수많은 내비게이션 업체가 경쟁하던 포화 시장이었고 대형 통신사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투자를 받지 못한 이들은 자신들의 퇴직금을 털어 창업을 강행합니다. 창업 초기 자금이 빠르게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드디어 김기사가 출시됩니다. 하지만 출시 당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모두 재난 뉴스로 쏠렸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서비스의 첫 등장이 예상보다 훨씬 조용하게 지나가 버린 거죠. 김기사가 달랐던 건 사용자 경험이었습니다. 박종환 대표는 창업 전 국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분석했는데 다들 비슷비슷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벌집 UI. 앱을 실행하면 벌집 모양 화면이 뜨고 자주 가는 목적지를 등록해두면 탭 한 번으로 바로 길 안내가 시작됩니다. 방문 빈도에 따라 목적지를 색상으로 구분해 보여주며 직관적이고 빠른 경로 재탐색까지 더해진 이 UX가 차별점이었습니다. 초반엔 유료였지만 진입 장벽이 높았고 결국 2012년 초 무료 전환을 결정합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입소문이 퍼지고 사용자가 늘면 교통 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가 쌓이면 길 안내가 정확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직원 20여 명 규모의 스타트업이 통신사 기반 서비스였던 티맵, 올레내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성장합니다. 한창 잘 나갈 때 월간 길 안내 건수가 8천만 건, 누적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김 기사는 초기에 SK플래닛의 지도 데이터를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계약이 만료됐고 SK플래닛 입장에서 자신의 티맵과 경쟁하는 앱에 지도를 계속 줄 이유가 없었겠죠. 김 기사가 다음 지도로 갈아타자 SK플래닛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정적 증거가 있었어요. SK플래닛은 도형 적발을 위해 지도에 의도적 오타를 숨겨뒀습니다. 황룡면을 티맵엔 황률면으로 써놨는데 그 오타가 김 기사에도 똑같이 나타난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짜 다리 성홍교도 김 기사에 검색됐고요. 김 기사는 비교 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섞였다고 해명했지만 이 사건으로 김 기사의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습니다. 통신사와의 법적 다툼, 지도 품질 논란, 자체 지도 인프라 구축 비용, 스타트업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김 기사가 칭찬만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혹평은 광고였습니다. 무료 앱이다 보니 수익을 광고로 메웠는데 이게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매번 똑같은 광고가 시도 때도 없이 나왔고
운전 중에 광고 음성이 튀어나오는 건 단순 불편을 넘어 위험하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광고를 없애주는 아이템을 33,000원에 팔기도 했는데 무료 앱 쓰려다 결국 돈을 써야 하냐는 불만도 컸습니다. 두 번째는 골목길 안내 문제였습니다. 김 기사는 빠른 길을 안내하는 데 집착한 나머지 시내에서 좁은 골목길로 자꾸 안내한다는 불만이 많았어요. 배달 배송 기사들은 빠른 길을 잘 찾아준다며 좋아했지만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고속도로 구간에서 GPS 신호를 잡지 못해 엉뚱한 길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카카오 내비로 전환된 직후였습니다. 2016년 2월 카카오 내비로 업데이트되면서 경로 탐색 알고리즘이 바뀌었고 기존 김 기사에 있던 모의주행 기능이 삭제됐습니다. 사용자들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거세게 반발했어요. 카카오 측이 부랴부랴 개선에 나섰지만 이미 이미지가 박힌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런 혹평들은 꾸준한 업데이트로 대부분 개선됐고 2018년 이후에는 앱 평점이 4점대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김 기사 때가 더 좋았다는 말은 한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꽤 오랫동안 떠돌았습니다. 결국 2015년 5월 다음 카카오는 로게놀의 지분 100%를 626억 원에 인수합니다. 당시 카카오 택시를 막 출시하고 O2O 모빌리티 사업을 확장하던 카카오에게 김 기사는 딱 맞는 퍼즐 조각이었어요. 퇴직금 털어 창업한 세 사람이 5년 만에 626억짜리 회사를 만든 겁니다. 2016년 2월 김 기사는 카카오 내비로 이름을 바꿉니다. 벌집 UI는 유지하면서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입혔고 카카오 택시와 자연스럽게 연결됐어요. 창업 3인방은 인수 3년 후인 2018년 카카오를 떠나 이후 김기사 랩이라는 엑셀러레이터를 세워 후배 창업자 양성에 나섭니다. 현재 카카오 내비는 현재 국내 대표 내비게이션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 기사는 투자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 털어 시작했습니다. 출시 당일 대지진이 터졌습니다. 돈이 떨어져도 버텼습니다. 지도 전쟁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626억에 팔렸습니다. 김 기사의 이야기는 한국 스타트업 역사에서 몇 안 되는 진짜 밑바닥 창업 신화였어요. 거창한 투자도 화려한 배경도 없이 오직 실력과 타이밍 하나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카카오 내비를 켤 때마다 그 세 남자의 흔적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카카오 내비 쓰면서 김 기사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기억 속의 벌집 아이콘 아직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김 기사 사용기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